네,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 대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네, 먼저 어젯밤에 이제 작업이 잠시 중단이 돼서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짚어볼까요? 예, 어제 이제 그 세월호의 하단 부분에 천공을 했는데 4개를 했는데 3곳에서 기름이 나왔습니다. 네네. 따라서 기름이 나오는데 상당한 많은 양이 나오니까 해상 오염이 되니까 네네. 그걸 중단하고 예.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바로 현장에서 하지 않고 목포 신항으로 가서 유류 제거를 하겠다 하는 네. 식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. 네네. 당초에는 이제 기름 유출이 없을 거라고 추정을 했지 않겠습니까? 네, 근데 그렇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된 거는 어떤 뭐 좀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? 지금 그 상하이 쌀배기에서 최초에 판단한 기름 양이 214톤이었습니다. 예. 그런데 131톤을 수거하고 예. 지금 남아 있는 게 83톤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름을 제거하지 해상 그 바닷속에서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천공을 해서 기름을 빼려고 그랬는데 네. 워낙 많은 기름이 나오니까 수습이 곤란한 거죠. 예. 따라서 목포 신항으로 옮겨놓고 목포 신항에서 작업을 하겠다 이겁니다. 네네. 지금 보면 천공이라는 게 이제 물을 빼기 위해서 구멍을 좀 뚫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배 세월호에 안 그래도 지금 뭐 온전한 인양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지금 구멍을 워낙에 좀 많이 뚫다 보니까 지금 현재만 해도 지금 140여 개가 좀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해요. 네.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추가로 32개 구멍을 또 뚫는다고 얘기하니까 예. 이게 너무 손상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. 이 부분에 네. 대해서 어떻게 좀 예. 짚어볼까요? 근데 이제 32개 구멍은 지름이 10cm 정도니까 예. 큰 문제가 없는데 네.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상하이 쌀배지가 최초의 부력 탱크를 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플로팅 도크에 넣을 때 네네. 그때 많이 뚫었는데 네. 그때는 굉장히 큰 구멍들을 뚫었습니다. 예. 직경이 1m 이상 되게. 예.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인양했을 때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예. 지금 뚫는 구멍들은 세월호 왼쪽 바닥에 10cm 정도의 구멍을 뚫기 때문에 예.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아예 애초에 이 천공을 뚫지 않고 배수를 하는 방법 혹은 아예 옮겨놓고 하는 방법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걸까요?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자연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? 네. 단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. 네네. 그러니까 세월호가 왼쪽으로 누워 있는데 그 왼쪽에도 창문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 창문으로 빠지는데 조금 덜 빠진 부분을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빼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네네. 뭐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.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. 상하이 쌀베이지가 작년 말까지 인양을 하겠다 한 공법이 그 부력제를 세월호 안에 5,000톤 집어넣고 예. 3,600톤 정도 크레인으로 들어서 플로팅 더크에 넣는 방법이었는데 예. 그때 부력제를 넣기 위해서 한 140여 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예. 그 방법을 써서 작년 연말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따라서 처음부터 이 제킹 바지선을 썼으면 이런 불필요한 구멍은 뚫지 않아도 되는데 네. 불필요한 구멍을 뚫은 거죠. 그러니까요. 좀 네. 시행착오들이 좀 속속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좀 지목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이렇게 세월호가 바닷속에 있을 때는 공기와의 접촉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녹슬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온 뒤에 불과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좀 부식이 심한가 봅니다.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좀 진도를 못 나가면서 생각보다 좀 그 잔전유라든지 이런 거 빼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선체 상태로 봤을 때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닌가요? 이쯤 되면? 지금 제가 볼 때는 네. 세월호가 지금 그 반잠수식 바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상황에서 빨리 기름 새는 것을 막고 네. 즉 기름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만 막으면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수거만 하면은 예. 현장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 무게 자체가 세월호를 충분히 싣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그 뭐랄까 많이 이렇게 용적량이라 할까요? 어쨌든 예. 좀 규모가 있는 배라고 하면서 굳이 저기서 빼지 않고 빨리 목포 신항으로 옮긴 다음에 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. 예, 뭐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네. 그 배 수평 맞추고 뭐 이런 것은 저도 정확히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. 일단은 제가 보는 그 보편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예. 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네네. 세월호는 뭐 10,000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. 얼른 실어서 기름 현지에서
수거할 거 수거하고 네네. 해상으로 유출이 안 된다면 고박을 해서 목포 신항으로 옮기는 게 옳지 않느냐 한 제 개인 생각입니다. 네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수색을 할 거고 이제 원인도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을 했습니다. 보통 저 정도 중량의 배면은 뭐 6시간,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어디에선가 갑자기 물이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네.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? 예,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해 볼 때는 세월호로 제가 모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. 네. 세월호가 항해하다가 왼쪽으로 기울고 네. 그다음 왼쪽으로 기울면서 선미가 바닥으로 먼저 닿았습니다. 네. 그러면 선미가 닿고 나서 한 이틀 정도 계속 그 보도에서 볼 때 파란 부분 그 네, 선미 네. 부분이 떠 있었지 않습니까? 네네. 선수 부분이. 예, 네네. 선수 부분이. 네. 그럼 선수 부분이 떠 있으면서 화물은 좌연 선미로 밀립니다. 네. 아. 그때 충격에 의해서 램프가 떨어지지 않았느냐는 추정이 드는데 네. 그렇다면 지금 세월호가 침몰되어 있는 주변 200m, 160m 여기를 수색할 게 아니고 네네. 세월호가 좌연으로 기울면서 서서히 선미 부분, 즉 꼬리 부분이 바다로 깔아앉을 때 화물이 선미 쪽으로 쏠렸지 않습니까? 네. 쏠리면서 램프가 고장이 난 걸로 보면 네. 세월호가 180도 전복되는 그 위치부터 예. 세월호를 인양한 그 위치까지의 많은 화물이 쏟아져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. 예. 따라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탐색을 해야지 네. 현재 세월호를 건져 올린 그 부분, 즉 200 곱하기 160m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. 세월호가 최초에 전복된 위치부터 조류에 의해서 쓸리면서 예, 예. 현재 위치에서 그렇죠. 침몰됐거든요. 그 항적을 전부 다 수색해야 된다.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. 그 부분 어제도 뭐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사실은 원인 규명을 위해서 방향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그 사진을 좀 비교를 하는 걸 보니까 침몰 당시의 방향타와 이번에 건져 올라왔을 때 방향타의 모양이 그대로 똑같지가 않다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. 침몰 영상에는 중앙이나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꺾인 상태로 인양이 됐단 말이에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? 침몰 뭔가요? 당시에 선미 부분이 보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화면이 나왔는지 저는 의문이고요. 네. 침몰 당시에 그 언론에서 계속 사진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? 24시간. 네. 그때 선미 부분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. 예. 그러고 이번에 이제 3년 가까이 지나서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와서 선미 부분에 방향타가 보인 건데 네. 그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게 최초에 어떤 것을 갖고 비교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비교 대상 자체가 존재할 없습니다. 수가 없다라는 예, 거군요. 예. 그렇군요. 네. 네. 자,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그 세월호 내부에 일부 뭐 CCTV라던가 블랙박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설사 있다 한들 이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복원이 가능할까 여부도 좀 궁금하거든요. 네, 그 원래 그 모든 그 여객선 그 대항을 하는 여객선은 VDR이라고 자동 항해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. 네네. 이게 항해 기록 장치라고도 하는데 예, 예. 항해 기록 장치가 있는데 이 연안 여객선들은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 돼 있고 네네. CCTV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그 설치가 돼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3년 세월이 지났는데 네. 이게 부식이 돼서 과연 복원이 가능할지 네. 요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아마 그렇겠죠.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. CCTV가 복원이 되면은 다 그 원인 분석도 가능했고 특히 화물칸에 있는 자동차에는 전부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아. 블랙박스를 예. 나중에 복원이 된다면은 처음 화물칸에 있는 고박 상태부터 침몰되는 과정까지가 다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. 네. 앞서서도 이제 사실 그 유류품과 관련된 그 지점에 대해서 침몰할 당시의 지점과 침몰이 돼서 건져 올린 장소에 대한 수색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? 네. 지금 수색 여부와 관련해서 얼마나 유류품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모두 수거해내느냐도 관건일 텐데 지금 만약에 지금 남아 있는 곳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한다면 잠수사분들께서 또 사실 오르락내락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부분이 지금 뭐
굉장히 그 수색 당시에도 침몰 당시에도 위험한 구간이고 어려운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조기도 끝난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없는지 좀 예. 궁금합니다. 그 요즘은 그 해저 수색하는데 여러 예.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. 네. 꼭 잠수사만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ROV도 있고 잠수정도 있고 또는 사이드 스캔 소나 여러 가지 과학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들어갈 수 그렇습니다. 있다는 거군요. 기계로 먼저 쭉 그 탐색을 하고 네. 탐색한 다음에 있는 지점을 GPS로 다 해도에 표시를 해서 네. 그때 잠수사가 들어가서 줄을 묶어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. 네. 따라서 꼭 잠수사뿐만이 아닌 거기에 많은 장비들이 있으니까 과학화 장비가 있습니다. 뭐 우리나라에도 ROV 많이 있고 ROV는 어떤 장비인가요? ROV는 이제 무인 탐색 장비라는 건데 예, 예.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네. 이 로봇가 들어가서 카메라로 쫙 찍어냅니다. 네, 네. 아. 그다음 사이드 스캔수라는 것은 물 속 또는 물 위로 가면서 해저에 무슨 물체가 있으면은 비디오 영상으로 딱 나타나고 예. 잠수정은 사람이 타고 들어가서 네. 동영상을 찍으면서 전부 다 확인을 해냅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장비로 다 찍어낸 다음에 네. 물체가 있는 곳에 잠수사가 내려가서 줄로 엮어서 예. 네. 예. 크레인으로 올리면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을까요? 수색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. 그 해상 수색은 지금 최초의 세월호가 180도 전복된 그 위치에서 네. 지금 세월호를 인양한 그 위치까지 거리가 얼마고 그 이동 그 배가 이동을 한 게 아니고 배가 뒤집히면서 조류에 의해서 밀리거든요. 네, 네. 그 조류에 의해서 밀린 거리가 얼마냐? 네. 그 거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군요.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